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와 같은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사고 발생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는 교통약자의 필수적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동 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69호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배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이라고 이제 조례안 제목이 이제 명칭이 설정이 됐는데, 이 상위 법률에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률명이. 저도 이것을 처음 해봤을 때는 장애인 등을 위한 했을 때 노인은 사실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노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인이라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일부러 제목에 안 넣은 건지 너무 수혜자가 많을까 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행규칙에도 다 장애인, 노인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냥 등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층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이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2조 정의에는 나와 있죠. 예. 당연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상위 법령에 장애인 노인이라고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 유독 장애인 등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장애인 등이면 누굴까? 이 조문을 다 읽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다는 이야기죠. 예,
그냥 부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장애인 등이라 하면 이제 우리 평택시에 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177분 정도 되시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의료용 스쿠터를 타시는 분이 한 329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500명 좀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이나 이제 노인 등이 이제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그런 의도는 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의도는 네.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거 정해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조례의 목적 속에 이제 5조 이제 보험 가입이 이제 큰 포지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을 때에는 이제 장애인 등으로 가냐 장애인 노인냐의 문제도 사실 의도한 바가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이 조례 이제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5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 이제 있는데 이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수령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저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민원을 청취하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뭐 해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시민안전보험을 했더니 이제 1,000몇백 원 나왔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령액이 과연 우리 이 5조에서 명시한 이 보험 가입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엄청 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부산 동구에 이제 202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5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 책임 보험 안내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이 보험에 대한 보험사를 찾기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상 내용이나 이게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현재 나와 있는 상품에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장 내용 여기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보장 내용이 있어요. 큰 글씨로는 이제 보장 내용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사고 밑에 이 당구장 해가지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전동 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애인분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제 뭐 경사로나 아니면 집안이 좀 불안정해서 넘어지셔서 사고가 나면 그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산 동구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상 책임이니까 이제 뭐 누군가를 가해했을 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전동 휠체어가 정차되어 있는 뭐 차를 긁었을 때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를 탑승하고 하는 이 장애인분에게는 이 부산 동구대로면 아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부서? 네, 네. 저희가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그 보험은 대인대물 책임 배상 책임에 관한 보험이고요. 동구랑 똑같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업체가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거의 전국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위원님이 그것도 보장이 적다고 했는데 이제 본인 다치는 경우 상해 의료비가 1인당 15만 원 한도에서 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다치신 경우는 아마도 이제 상해이면 이 보험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례 외의 내용이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한 5조의 보험 가입의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인 수령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가다가 이제 어떤 대물과 대인을 책임져야 될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통계는 못 보고 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 부상이나 이런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 도로 형편이나 이런 게 장애인 전동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이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 혼자 발생하는 사고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추정이 돼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이 없어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뭐 저희가 여기서 아쉽다고 그래봐야 나아갈 건 없으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조례 보니까 보험의 그 부분에서 사항 보니까 보험 청구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청구인을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게 맞는가? 왜냐면 이거 보험 약관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부양 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보험 약관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런 것 우리 같습니다. 조례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규정한다고 그래서 약관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를 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험금 주세요 그러면 약관에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이 이 조례가 네. 있고요. 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 시군의 조례하고 네. 이제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례랑은 하는 걸로 맞췄는데 알고 보험 있습니다. 상품하고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보험도 지금 가입해서 혜택을 네. 받고 있는 걸로. 근데 알고 예를 있어서.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옆에 네. 시가 이렇게 조례가 돼 있고 보험을 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신청할 수가 없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도 그 옆에 시 거 따라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그 살펴봐 약관을 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약관에 안 돼 있으면 이 조례 지금 이거 수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시국 거 조례 약관 보셨어요? 최근에 보험 약관 보셨어요? 보험 업체하고 예. 저희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어. 이제 상담을 한 걸로 확인했거든요. 아니 상담을 해준 거지 조례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조례? 아니 그건 그러잖아요. 아니고 그 상품에 대해서 아니, 확인을 그러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하고 조례가 네. 일치하는지 네. 확인해 주십시오. 네, 바로 확인해서 아니면 약관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기 보험 약관에는 더 확대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인이.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최진구 가서 의원님 이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랑 노인 분들이랑 근데 이 관계 법령에 보니까 국가유공자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 뭐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상 이분들 중에 그냥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타시는 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게 몇 분이에요? 506명? 저희가 파악한 게 뭐냐면 저희 기초수급자 지원 그 전동 휠체어하고 의료용 스쿠터 6년 동안 이제 나간 숫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숫자 이렇게 6년 동안 이제 계상을 해보니까 506명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났어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보단 좀 더 많을 거라고 그러면 예상됩니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분들이 스쿠터를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타시면 이 지원을 무조건 받게 됩니까? 네, 대상은 그렇게 저희가 계약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50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506명 이외에 지원을 우리 평택시의 지원을 안 받고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구매하시는 분은 안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실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 상계 차원에서 저희가 뽑은 숫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1년에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제 내구연한이 지난 몇 명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06명은 시에서 지원해 준 사람들의 리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 부류에 계신 분들 중에 평택시의 지원을 안 받고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분들 리스트가 있어요? 뭐 리스트는 그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어도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이 전동 휠체어를 이제 탈 수 있다라고 의사가 이제 진단서를 해주면 살 때 이제 구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수치는 이제 통계는 잡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사시는데 이제 뭐 보험금을 지원을 안 받고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많지는 않을 있습니다. 거다. 예. 하지만 이거보다는 많을 거다. 어쨌거나.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신청을 해야지 보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신청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시에서 일괄 이제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예. 평택시에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라는 거를 알아야지 보험금을 3만 원이면 되겠어요? 4만 원은 해야겠어요? 이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3만 원으로 통일해서 그냥 계약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예, 거기서도 아마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제시한 통계를 보고 그게 이제 시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맞춰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치를 인용을 해서 계약을 해주고, 뭐 사고 발생 시에는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들 심사해서 이제 대물이나 이제 대인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3만 원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기 사고당 3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계약금 이제 보험금이 3천만 원으로 확인했고, 저희보다 이제 인구 많은 남양주시가 1,900만 원, 그리고 연간 보험료가 시흥시가 1,16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지출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도 3만 원에 됐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계약을 하는 건데, 몇 명이 대상이세요라고 했을 때 506명인데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고 일단 보험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국과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 봤더니 지금 노인분들하고 다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는 이 전동보조기기 보험 대전, 중구, 경남, 고성, 울주군, 부산 동구, 울산 동구, 김천시, 지금 검색되는 모든 데가 장애인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답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한 바로 대천 찾아봐도 이천시도 그렇고 이 시들이 지금 기초단체가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험을 어르신까지 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 설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네. 세밀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뭐 좋은 조례안을 뭐 만들어 주시면은 당연히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지금 제시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하고 이제 노인 이 전동 보조 기기를 타시는 등록되신 분들을 지금 제시를 하시는데 이게 그 보험 가입을 할 때 등록 인원을 일괄적으로 다 가입시키는 거 하고 신청주의로 해서 가입시키는 거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인원을 전부 다 가입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 거동이 안 되셔가지고 거의 뭐 이 보조기기를 갖고 있으면서 거의 뭐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행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주의로 해야 됨이 맞다라고 한번 제시를 하는 거고요. 정일구 의원님이 지금 뭐 인터넷 지금 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시하신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장애인하고 노인을 안 집어넣고 장애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해 시간에 한번 뭐 나쁜 쪽으로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중고령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과 함께 고령화로 인한 조기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지원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건강관리, 돌봄, 여가활동 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70호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한 장애와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눈에 띄어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좀 주셔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중고령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장애인 전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실태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5개년 계획도 이제 수립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 중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조사도 내용이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제 이 안에 실태 조사의 내용이 이렇게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진행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뭐 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예산상의 문제나 행정 진행상의 문제에서 이제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라 생각이 들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어제 그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런 분야도 같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시기도 5개년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여쭤봐서 뭐 생각을 듣긴 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이 중고령 중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의 몇 %나 차지를 합니까? 예, 그 50세 이상 장애인이 이제 전체 장애인이 26,192명 정도 되시는데 50세 이상이 한 2만 명 정도.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한 5,500명.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 장애인 중에 한 21%가 이제 중고령 중증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중증 볼수 장애인 중에 중고령 중증 장애인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는 중증 장애인 전체 중에 중고령 장애인 50세 이상이 50세 이상이 2만 명인데 예, 그 중에서 5,500명이 이제 중증 장애인이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전체 장애인은 26,000명, 50세 이상 장애인은 2만 명. 그다음에 50세 이상 중에서 5,500명이 이제 중증 장애인이시다.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관내에 네. 등록 장애인이 총 26,287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9,309명으로 약 3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9,300명. 예, 그 중에 그 관내 중증 장애인 9,309명 중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이 5,519명으로 약 60% 정도에 그러니까 달하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증 장애인 중에 중고령 중증 장애인 몇 프로냐? 그러니까 6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증 장애인 중에 중고령의 중증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중고령이 아닌 분들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한 30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제 그 복지 지원은 하고 있고 이제 고령이 되면 중고령이 되면은 이제 장애인들은 노령화가 이제 더 빨리 이제 오게 되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중증 거라고 장애인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되 네. 중증 장애인의 특성상 중고령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그 생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고령 좀 특화해서 더 지원하자라는 의미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중고령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비전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2023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10개 추진 전략, 11개 중점 추진 사업, 6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91억 원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및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9-746호 사회복지관 인계 인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평택시와 LH 간에 체결한 평택고덕 고령자 복지 주택지구 사업추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단지 내 사회복지 시설을 평택시로 인계받아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택고덕 A-58블럭은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로 2025년 10월 사용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개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연면적 2,431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경로식당, 대강당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1층에는 프로그램실, 무용실, 상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이 낮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재활 및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2021년 최초 위탁 이후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스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보다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창립 이후 현재 100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임시총회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항 재배치 및 유사 명칭을 일관되게 수정하여 규약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협의회 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약이 신설되는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약 변경을 계기로 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하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4년? 4년에 한 번씩?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시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027년부터 또 4년까지는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용역을 주는 예,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경기복지재단에 이제 그 경기도 모든 시군이 다 용역비를 이제 일괄 부담을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이제 시민 이제 그 의견 조사를 하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목표 예산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2023년도에도 2026년도 목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예산까지는 안 나오죠. 아니, 매년 예산이 그냥 매년만 하는 거죠. 예, 다음 매년 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액이 변경되면 그 전체적인 예산액도 좀 변경이 됩니다. 이거 시행계획 보면 5쪽 보면 26년도 목표가 뭐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해갖고 이제 목표를 255라고 했는데 이 단위가 뭡니까? 이 단위는 성과 지표에 이용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이 지표마다 내용이 틀린 거예요. 맨 근데 처음에 여기-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255명이고 225명 이게 명입니까? 네. 그 밑에는 26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아, 아니라 실적- 목표 예산인 죄송합니다. 걸 그거는 같더라고요. 예산입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러게 이게 나 그래서 2026년도 실적을 벌써 예측을 하나? 라고 뒤에를 봤더니 옳다. 이제 목표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데 이제 제시를 하시더라도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이용자 수의 이제 목표 지표도 그 당해 년도의 숫자는 나오는 거죠. 네. 4년 전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해마다 저희가 그 실무협의체에서 그렇죠. 회의를 통해서 이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4년 전에 설정을 해놓고 그 해 당해년도에 이러한 그 뭐 인원수라든지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산도 이제 적절하게 그 당해년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027년도부터 시행하는 걸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TF 구성해서 공청회도 진행하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원칙 광범위해서 저희가 뭐 일일이 뭐 잘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차별 시행 계획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 복지의 보물지도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좋은 복지가 실현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이거를 4년 5년마다 이제 뭐 수정해주면서 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분야는 다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다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주거복지센터의 중요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복지센터가 주택과에 가 있더라고요. 네,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과 매칭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센터인데 기능적으로 LH랑 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택과에 가서 약간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이 더 좋아져야 될 평택시의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복지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긴 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네. 그 팀이. 근데 오히려 이제 LH라든가 아니면 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주택과 쪽에 가 있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이제 그 정부 방침이라든가 그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간 겁니다. 예. 원래 우리 쪽에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연차별 시행 계획 마지막에 보면은 그 평택시 문화예술공연팀 설립이 있어요. 요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푸른알개 합창단이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 구성을 보고할 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뭐 시민예술단으로 나가지만 일부 그 분들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복지국 예산이 좀 이중으로 좀 편성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이제 이 사업들이 여기에 이제 담기게 된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시민 이제 그 욕구 조사를 하는데 시민 욕구 조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다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복지 관련되는 것도 네네. 있고 문화, 체육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이 문화예술 공연팀 설립도 시민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네. 그게 이제 이 안에 안건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업으로 이제 된 거고요. 네. 네. 뭐 예산을 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뭐 이런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계획들을 다 세울 때 모든 부서에 관련되는 부서를 다 네네. 같이 모여서 네. 회의를 하고 그 네.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검토해 주세요. 네.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푸른알개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상징성과 이 뜻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구 의원님.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이 돼서 저희가 인수인계 그냥 받는 예, 거예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다. 2020년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고령자 복지 주택에 지어지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복지관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고령자분들을 위한 복지관을 저희가 아니, 받아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뒤에 비용 축에 예산 산출액 보면 기자재를 떠나서 리모델링 비만 지금 7억이 넘어가서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아니 신축이면 LH에서 기본적인 리모델링까지 해서 저희 인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스를 좀 추가로 요청을 해도 저희한테 다 분담금이 이제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징수를 해야 사용할 그럴 수 바에는 있는 우리가 상황. 그냥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렇게 LH에서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된 게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처음 케이스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합정사회복지관 합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분간식으로 해서 이제 비전일동 옆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에서 이제 네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아예 그냥 인수 받아서 우리 복지시설로 그냥 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예산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 구축을 하려면 16억 정도가 이제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 네. 지금 예산상으로는 좀 그걸 바로 뭐 투입해서 운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령자시고 또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네네. 1000세대 가까이.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좀 경로식당을 우선적으로 좀 내년에 경로식당. 추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차수적으로 좀 저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지 내 근데 경로당이 있잖아요. 아, 단지 근데 이게 어차피 1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경로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65세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경로당이 또 신축이 어려운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특성화된 곳이라서 이제 경로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쓰실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경로식당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근데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그렇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상으로는 그러면 예산은 계획을 언제 편성합니까? 지금 본 예산은 좀 어렵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해서 1차 추경 때 올려보려고 1차 추경. 하고 있습니다. 네, 올려보려고 하는 거죠. 올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비용을 못했어. 그래서 인수를 인수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 받은 이 거예요? 협약 통해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인수 네. 인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인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협약서가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지금 네. 저희 동의안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아니,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합정사회복지관이 이제 비전 일동 동사무소 옆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LH가 정말 큰 시사를 했다. 평택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내줬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약간 이렇게 시각을 돌려보면 LH도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한 거거든요. 어떤 공공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 비어 있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없었는데 시가 맡아서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평택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과 이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내어주겠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맞겠지만 LH와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딜을 할 때 내용을 보면 5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LH는 내어주고 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내주니까 너네 다 운영해. 고맙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50년 동안 그 아파트가 계속 있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리모델링 뭐 재건축 한번 되겠죠. 50년 동안 아파트가 없으면 50년 동안 그 공간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중간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LH에게 되게 유리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할 얘기 다 하고 협상할 때 할 얘기 다 하고 하면서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협약들을 보면 집행부 차원에서.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비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하 위원입니다. 이거 그 심의 결과가 민간위탁, 재위탁 원안 가결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거 심의하신 거예요? 네, 심의- 위탁할 때는 무조건 의회 동의 받아서 하고 아직 이제 6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의회 보고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안 가결이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예, 잘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비전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규약 변경이 이게 뭐 영향이 미치는 그런 게 어느 정도죠, 우리 복지과장님? 네. 예, 우리 지금 시가 아동 친화도시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이제 명칭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따른 이제 그 하부 이제 직제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재정비하는 그런 네. 성격이라 지금 뭐 특별히 이 규약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건 정확히는 없습니다.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이 네. 주가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 사안은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이게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고 인증 받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아동 친화 도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할 말은 많지만 잘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